중년 여성들이 저를 만나면 교수님 저는요 물만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보통 금식이나 단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식이나 단식은 우리 몸에 좀 쇼크를 주는 방법이에요. 요요 현상을 일으키면서 계속 몸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라고 하죠.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 식습관이 다이어트가 되게 하면 될 텐데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몸의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적게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 처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서 살 빠지는 방법을 찾으려니까 그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 식습관이 다이어트가 되게 하면 될 텐데 살이 찌고 난 다음에 살을 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살이 찌는 기간이 워낙 길었는데 빨리 빼고 싶거든요. 요요 현상을 일으키면서 계속 몸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라고 하죠. 다이어트 하는 거 첫 번째 방법은요. 적게 먹고 다이어트 하게 되면 뭐가 힘들까요? 배가 고파서 내가 도저히 적게 못 먹겠다. 작게 먹어도 배가 부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위가 이제 이렇게 주머니지 않습니까? 음식이 채워지게 되면 2시간 동안 위가 막 주물러 가지고 죽을 만들어 가지고 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란 말이에요. 근데 위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밑에 관략근을 묶고 위에 관략근을 묶어 가지고 주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 위에 꽉 차가지고 주물르면 아래 위로 삐져나가겠죠. 그래서 항상 위는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만 채우고 위에 3분의 1은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좀 주물러야지만 아래 위로 삐져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위에 3분의 1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3분의 1 되는 지점에 딱 가게 되면은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갑자기 포만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밥맛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센서가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10분 내지 15분 뒤에 작동이 됩니다. 근데 보통 살찌는 분들은요, 밥을 빨리 먹어요. 센서 작동되기 전에 위를 꽉 채우는 거예요. 당연히 살이 빠질 수가 없죠. 천천히 먹어서 약 15분 이상 정도 또는 20분 가까이 음식을 먹게 되면 3분의 2가 채워지게 되면은 포만감을 느끼면서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죠. 그게 밥을 작게 먹는 방법이에요. 비만이다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가 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년 여성들이 저를 만나면 교수님 저는요 물만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24시간을 따라다녀 보면요 구석구석에 뭘 먹습니다. 주로 빵 조각, 과자 조각, 떡 조각. 자기는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구석구석 먹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탄수화물의 정제당, 설탕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단순 탄수화물 양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결국은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즉 통곡류 있지 않습니까? 현미라든지 백미보다는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잖아요.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수들이에요. 다 현미를 제대로 드신다면 면역력 증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를 깎아서 백미를 만듭니다. 맛을 위해서. 현미는 과학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미를 드시는 분의 거의 80~90%는 전부 다 독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은 전부 독입니다. 소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약이 되는 것이지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대장수로 넘어가서 대변으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39도 내지 높은 온도에 있는 대장 속에서 부패가 된단 말이에요. 현미의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려면 아밀라제는 소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는 분비가 거의 되지 않고 전부 침 속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밥을 드실 때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현미를 천천히 씹어서 못 먹겠다? 현미를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한 먹거리지만서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다 독이 된단 말이죠. 현미는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 먼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아무리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요, 샐러드를 그냥 삼킬 수 없죠, 그죠? 당근 그냥 삼킬 수 없죠?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삼킬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불편하게 느꼈던 그 씹는 훈련을 바로 샐러드 한 접시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씹을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몸이 습관이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현미를 즐겁게 씹어야지 현미밥을 먹으면서 그저 계속 씹으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밥을 먹을 때 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소화가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옵니다. 즐겁게 드셔야 돼요. 잡곡밥이나 현미는 과학적으로는 영양가가 충분한 곡식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는 평소부터 소화가 잘 안 되어가지고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은 현미 같은 경우에도 저는 5분도 또는 7분도까지는 쌀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양가는 있기 때문에 5분도, 7분도 정도만 되더라도 색깔이 벌써 좀 흰색으로 갔어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중에서 보통 보면요, 오메가 3, 6, 9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오메가 6을 너무 많이 먹어요. 오메가 3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오메가 3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들깨, 아마씨 같은 건데, 아마씨는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라서 들깨를 추천합니다. 바깥에 있는 섬유질 성분이 리그닌이라는 성분으로 굉장히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근데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동안에 참기름은 많이 유통을 시켰는데 들기름은 유통을 잘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메가3은 쉽게 산패가 일어납니다. 지방은 산패가 되면 다 나쁜 물질이거든요. 다 발암물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들깨를 드실 때는 항상 통들깨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먹을 때 볶고 먹을 때 분쇄하고 들기름을 짤 때 큰 병에 짜가지고 6개월씩 1년씩 먹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병에 짜서 금방 먹고 또 짜서 먹고 하는 식으로 해서 들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현미밥을 드실 때 통들깨를 넣어서 밥을 하라고 저는 추천하거든요. 현미밥을 씹으라고 하면 잘 못 씹어요. 통들깨가 들어가 있는 현미밥을 씹으면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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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미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씹으면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충분히 씹는 거예요. 씹으면서 통들깨가 터지면서 그 고소한 맛, 그리고 오메가3, 리그닌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일석삼조 통들깨를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피 속의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소위 그 저항성 전분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많이 당뇨 환자분들이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어떤 화학과의 대학원생이 실험을 하다가 발견된 사실인데, 밥을 할 때 올리브오일 넣어서 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밥을 냉장 보관을 해요. 또는 냉동 보관을 해요. 밥에 있는 탄수화물의 조직이 좀 바뀌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밥을 먹게 되면 혈액 속으로 가는 혈당의 양이 줄어들겠죠. 소화가 다 잘 안 되니까. 조직이 더 단단해진다 이 말이죠. 똑같은 밥을 한 그릇 먹었지만 혈당 수치가 만약에 100이 나왔다면 이걸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70이나 80 줄어든다 이 말이죠. 왜? 밥이 다 소화가 안 됐으니까. 당뇨 하시는 분들이 저항성 전분을 해가지고 밥을 냉장고에 한번 넣었다가 또는 냉동실에 넣었다가 올려서 한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하게 되면 약 3분의 2만 이제 포도당으로 받겠다 이죠. 그 혈당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소화 안 된 3분의 1은 어디로 가나요? 대장수로 그냥 넘어가요.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먹었던 밥은 장을 매우 나쁘게 만드는 물질이 되어버리죠. 당뇨에는 도움이 되는데 장 건강, 면역력이 안 좋다 이 말이죠. 천천히 먹으면 3분의 2만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죠. 당뇨 환자분들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그 복합 탄수화물을 가지고 천천히 적게 씹어 드시는 것이 혈당 수치도 낮출 뿐더러 장 건강을 더 나쁘게 하자는 방법이라 말이에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뭐죠?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방은 우리 몸에서 비상식량입니다.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지방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량의 지방이 발생된 것이 결국 비만의 큰 원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지방을 빼내려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탄수화물도 단순 탄수화물 또는 복합 탄수화물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 탄수화물 어떤 거예요? 빨리 혈당으로 변하는 백미라든지 흰밀가루라든지 정제된 곡식류들은 몸속에 들어와서 빨리빨리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현미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죠?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어떤 경우에든지 탄수화물 과량으로 먹어요.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살이 찌는 원인이 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위에 밑부분에 부피가 큰 샐러드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조금만 먹어도 3분의 1 채워지겠죠. 밥 먹는 순서에 따라서 탄수화물 양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배가 고프지 않은 방법,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당뇨는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늦게 오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백미를 먹게 되면 혈액 속의 혈당 수치를 급하게 올리는 거죠. 현미를 먹게 되면 혈액 속의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죠. 혈액 속의 혈당을 빨리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 G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GI, 당지수 숫자가 낮은 음식들을 선택해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GI가 100미는 높고 현미는 낮아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지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보통 금식이나 단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식이나 단식은 우리 몸에 좀 쇼크를 주는 방법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요요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소식으로 균형식을 가지고 양을 적게 먹어서 오랫동안 가면서 서서히 체중이 줄어가는 방법, 좀 꾸준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하지, 금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먹는 양 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고민하신다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씹어서 먹게 되면은 작은 양을 먹더라도 포만감을 느낀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말고 부피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내가 먹는 양이 줄어든다. 이런 식사 습관만 좀 바뀌더라도,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 뭐 움직이시고 하신다면은 비만이나 당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